집주인분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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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나쁘고 너무 밉고 너무너무 보증금이 지금 엄청나게 다 밀려 있는 거 아시죠? 집에 찾아오신 분들이 좀 계셨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원룸에 언제 입주하셨어요? 작년 입주했어요. 아, 작년에요? 네. 혹시 전세 금액은 얼마예요? 1억 2천만 원. 젊으신데 이렇게 1억이 넘는 전세금을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그 중소기업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고 나머지는 엄마 아빠한테 빌려서 이제 제 돈 10,000원도 없이 입주를 하게 되었어요. 아, 여기 원룸이 이 주변의 다른 원룸들보다 이 전세 금액이 훨씬 높은 것 같은데 알고 계신가요? 네, 그 당시에는 완전 네. 신축 첫 입주였고 풀 네. 옵션에 뭐 그 정도 비싸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중소기업 전세자금 대출이 나왔기 때문에 1.1% 저금리로 할 수 있어서 솔직히 이자 납부하는데 한 달에 1, 2만 원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1,000만 원, 네. 2천만 원 차이가 나도 좋은 집을 선택했어요, 비싸도. 여기 원룸 건물에 총 17가구 임차인분들이 지금 거주하시는데 17가구 전부 다 전세로 살고 있다는데 맞나요? 네, 16가구는 전세고 한 가구는 네. 반전세로 지금 살고 계세요. 아, 그럼 거의 다 그냥 전세라고 네. 보면 되겠네요. 네. 여기 원룸 다른 임차인들 보증금이 전부 전세였다라는 걸 어떻게 하셨어요? 사실 계약 당시에는 다 전세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전세보다 월세가 더 많을 거라고 하셨는데 네. 이번에 이제 확정일자 떼보면서 다 전세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임차인들 보증금 전부 합치면 한 18억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네.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지금 이 원룸 건물의 등기부상 1순위로 은행 대출 근저당권이 한 20억 가까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들은 전부 후순위가 되는데 이것도 알고 계신가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완전 깡통 전세라고 네. 알게 됐고요. 계약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전세가 아닌 줄 알았기 때문에 깡통 전세가 아닌 줄 알고 계약을 했었죠. 그 당시에는. 앞으로 이 집주인이 대출 이자도 이제 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경매에 들어가게 될 텐데 누군가 이 원룸 건물을 낙찰 받아도 네. 1순위 은행이 근저당권이 다 받아가고 나면 나머지 금액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 사시는 임차인분들은 이제 전부 후순위 임차인이라서 전세금을 못 돌려받고 전부 이제 쫓겨나게 되는데 그것도 알고 계세요? 네,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현실이 참 답답하죠. 아버님도 그런 앞으로 나올 결과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예, 충분하게 발품을 팔고 다녀본 결과 비참하죠. 지금 상황에서는요. 지금 여기 원룸 건물 집주인은 그냥 아예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인가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세입자들도 연락이 네. 안 되고 그 네. 부동산 중개 해주시는 아주머니께 여쭤봤는데 이제 어떤 세입자는 집에 누수가 발생이 됐는데도 집주인하고 연락이 안 되는 상태라고 하시고 뭐 부동산 아주머니랑도 연락이 잘 안 되신다고 하세요. 저랑도 연락이 물론 안 되고요. 연락을 계속 회피하시더라고요. 집주인분을 찾아보셨나요? 저는 아직 찾아가 보지는 못했어요. 혹시 여기 그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보증금이 지금 엄청나게 다 밀려 있는 거 아시죠? 여기 그럼 집에 찾아오신 분들이 좀 계셨나요? 연락처라도 혹시 알 수 없을까요? 저희가 다른 의도가 아니고 정말 꼭 정말 중요한 거라서 네, 걔 진짜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런 전세 사기를 차단하고자 고민 끝에 책을 한 권 집필했습니다. 전세 사기로부터 전세금을 지켜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홀리듯이 전세 사기를 당하게 되는 패턴을 낱낱이 책에 담았습니다. 정말 최대한 쉽게 사례로 풀어서 핵심 내용만 책에 담았습니다. 깡통 전세, 역전세,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분들과 앞으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이 이 책 한 권으로 대한민국에서 안전한 전세 세입자, 월세 세입자로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 링크에 있는 온라인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할 때 집주인을 보셨죠? 네, 맞어요. 그 집주인이라는 사람
사람이 어땠나요? 처음에 첫인상은 집주인분이 아니시고 대리인이신 줄 알았어요. 따님분이 오신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은 겉 치장이 되게 화려하셨고 네. 명품 가방에 뭐 손톱도 엄청 화려하시고 반지, 뭐 액세서리 등 뭐 하이힐도 신고 오셨고 엄청 짧은 치마, 치장하는 거를 되게 중요시하는 네. 부자이신 줄 알았어요. 부동산 아주머니 말도 그랬고 엄청 외관이 화려하셨어요. 이 계약할 때 부동산에서 이 집을 추천을 해준 건가요? 봤을 때 뭐 집주인분이 엄청 부자시고 뭐 이 집이 뭐 풀옵션이니까 살기가 편하고 뭐 땅덩어리가 넓고 주차 공간도 넓고 그런 식으로 좀 추천을 해주셨죠. 그래서 저도 이 집을 선택하게 됐어요. 계약할 때 이 집주인이 이 건물에 살고 있는 임차인분들이 전부 이 소액보증금의 월세 임차인들이라고 속인 건가요? 네, 당시에 부동산에서도 그렇게 들었었고 집주인분도 그러셨고 월세를 더 많이 있게 하셨어요. 우리 전세대출 받으셨잖아요. 네. 원래 이렇게 선순위 임차인들 보증금이 많으면 네. 은행에서도 이 확인을 해보고 이제 전세대출을 해주냐 안 해주냐를 따질 텐데 전세대출이 어떻게 진행된 건가요? 근데 은행에서는 그런 뭐 문제가 될 거라고 말씀도 안 해주셨고 저도 어떻게 해서 대출이 나왔는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제출해야 될 서류를 다 제출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당연히 문제가 없는 집이라고 더 믿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죠. 근데 계약서 조건에 대출이 만약에 안 나올 시에는 계약 파기를 해달라고도 넣었었어요. 은행에서 위험한 집이라고 판단을 해주셨어서 그랬더라면 저는 이 집에 들어올 이유가 없었겠죠. 이 집주인이 여기 원룸 건물 말고도 다른 곳에도 이런 건물들이 여러 개가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만 7, 8채인데 오피스텔이 뭐 8층짜리, 7층짜리도 있고 저희 집도 5층짜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구 수로 따지면 200가구는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지금 다른 건물에 살고 있는 임차인분들도 전부 전세 세입자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것도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집주인이 악의적으로 이 원룸 건물에 이 고액 전세금으로 이 전부 전세 임차인을 넣은 것 같거든요. 대출이랑 뭐 임차인들 전세금 전부 합치면 이 건물 시세를 훨씬 초과하는 상황인데 쉽게 말해서 임차인들이 전세금을 먹튀하려고 설계해놓은 뭐 전형적인 원룸 전세 사기로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전세 사기가 처음에는 아닐 거라고 믿고 싶었지만 점점 나오는 정황들을 봤을 때 전세 사기 사례들과 굉장히 유사하고 저희 인터넷까지 미납이 돼서 끊긴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경매 부분이라던가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보증금 회수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뭐 대학력도 없어서 후순위 임차인이라서 낙찰자한테 보증금을 요구할 수도 없고 이제 집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입장이실 것 같은데 그것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나라에서 너무 대책 방안이 없이 무분별한 대출을 해주고 이런 피해자들을 낳은 것 같아서 현실이 참 안타깝고 저 같은 피해자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뭐라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참담하고 가장 마음이 가슴이 아픈 게 애기 엄마랑 저랑 한 13년 동안 식당을 운영하면서 휴무란 것도 없이 소박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딸 키워가면서 하루하루가 그래도 행복하고 즐거웠는데 최근에 이 일이 시작되기 전부터 사회 초년생이기 때문에 더 가슴이 아프죠. 마음이 울컥하네요. 부끄럽기도 하고. 저는 사실 요즘에 뭐 언론이나 뉴스에서 보면 뭐 빌라 전세 사기, 오피스텔 전세 사기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분들 피해 금액보다 이런 원룸 전세 사기가 더 피해 금액이 큰데 이거를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집주인 분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죠. 네. 집주인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본인도 이제 자식이 있을 텐데 결혼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 자식이 있을 텐데 그 자식이 이렇게 어디 가서 하루하루 완전 지옥이거든요. 밥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회사 일에 집중도 안 될 뿐더러 회사에 민폐를 끼치면서까지 이렇게 평일에 시간을 내서 시청이든 법원이든 발품을 직접 팔러 다녀야 되고 나라에선 도와줄 수 있는 법이 없다고 하고 저 같은 사회 초년생은 사실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집주인분이 정말 너무 나쁘고 너무 밉고 너무너무 솔직히 그냥 집주인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도 않고 손이 발발 떨리고 저를 왜 이렇게 힘든 상황에 몰아넣으셨는지도 너무너무 분하고 제발 부탁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변제를 하려고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인생을 송두리째 뺏어가는 일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